올라갈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공개 수배합니다. 테마주부터 수급주 그리고 오늘의 급등 포착주까지 주식특별수사본부에서 열리는 긴급 수사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특수본 대원 최슬기입니다. 오늘도 적중률 99%의 주식특수본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급등 정보들 모두 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방송회의만 보실 게 아니라 비밀수사회의까지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회의에서는 정보를 100%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비밀수사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급등 정보들 100%로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오늘 회의 시작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간단한 사건 개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서로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총 상위 최상단에 포진해 있는 반도체주 또 자동차주가 랠리를 펼치면서 2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갔지만요.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였고 또 오늘이 거래 마지막 날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 확대하면서 오늘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27% 내린 83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항상 이 대주주들의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이 개인들의 거대한 매도세가 포착이 되곤 하는데요. 올해도 이런 흐름 계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증시 상단이 좀 제한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 맞는 전략 오늘 이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수사 책임자는요. 바로 이분입니다. 빅스경찰관과 오늘 수사 함께 볼 텐데요. 빅스경찰관 하면 폭등 차트들만 노리는 제대로 된 전문가죠. 단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에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 검거하고 있는지 숫자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경찰관의 수익 체크를 해보면요. 정말 적절한 시점에 진입해서 빠른 수익을 실현해내고 있다. 이 부분이 딱 눈에 띕니다. 지금 전 종목 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은 기본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세 자릿수 수익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보유 17거래일 만에 100%의 수익을 실현했는데 11월 1일 이때 지금 진입 가격 보시면 무릎에서 공략해서 11월 27일 어깨에서 제대로 팔았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추세를 따라가면서 수익 극대화하느라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주일을 전후로 해서 수익 실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갤럭시아 SM 12월 1일에 진입해서 12월 7일, 즉 매수 저희가 보유한 지 5거래일 만에 50%의 수익 챙겼고요. K옥션 보유 6거래일 만에 역시나 50%에 육박하는 수익 기록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매수 단 3거래일 만에 27%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MBT나 아톰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당일 바로 수익을 실현했는데 각각 18%, 10%의 수익 챙겼습니다. 못 돼도 두 자릿수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경찰관 빅스의 마법인데요. 자, 이런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단지 화면만 보실 게 아니라 바로 비밀수사회의까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게 여러분들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의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회의의 포인트 미리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수사 2개의 테마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로 반도체 선정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하면 우리가 최근에는 HBM 이야기만 했었는데 벌써 또 새로운 기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의 후속 기술로 지금 CXL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집중 수사해야 되는 테마로는 NFT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NFT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도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테마 수사 내에서 종목들 확인해 봅니다만 정말 중요한 종목은 늘 마지막에 나오죠. 빅스 경찰관이 짚어낸 단 하나의 종목. 지금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오늘의 공개 수배 포착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률 99%의 빅스 경찰관이 짚어낸 이 종목,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리고 있죠. 지금 방송만 보실 게 아니라 바로 비밀수사회의에 참여해 주셔야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화면에서 이 QR코드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요.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밀수사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직 방송 시간 중에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의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탕탕!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의 문 열겠습니다. 저희들의 회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바로 오늘의 수사 책임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경찰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이 FOMC는 이 시장에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 내년부터는 사실상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는 이 압도적으로 이 분위기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막상 올라가는 것들은 내 종목들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대체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는 건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타점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노란 톡방까지 꼭 함께 하셔서 다음 주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바로바로 비밀수사 회의까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조금만 더 보다가 참여해야지 라고 하시다가 놓치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방송 저희 막 시작했을 때 바로 지금부터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밀수사회의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비밀수사회의 잊지 말고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부터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서로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좀 계속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긴 했지만 코스피조차도 장 초반에 비하면 조금 상승폭이 둔화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갖는 힘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자, 빅스 경찰관님, 사실 저는 이제 연말까지 우리 증시 상승할 일만 남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또. 근데 벌써 그 기대를 좀 줄여야 되나 저 걱정되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사실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알다시피 지금의 이번 주 딱 한 주 동안 본다면은 그냥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로 좀 움직여주면서 사실상 그 두 가지 업종의 종목들을 담아놓지 않았다면 사실상 수익 보기가 여간 힘들었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양도세 물량도 분명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요일 특수 그 수급 문제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 장 초반에 뭔가 좀 활발한 듯 했으나 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코스닥은 완전히 조금 더 확 빠져버리는 그런 양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의 시장 대형 업종이 좀 갈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서로 엇갈리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는 0.7%대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지만 코스닥은 0.27%대에서 하락 마감이 되었죠. 근데 이 차이를 조금 보자면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코스닥 자체만 본다면 사실상 약보합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결국엔 하락 마감이잖아요. 근데 위에 보시면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상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이지만 하락이 아니었다라고 사실상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자면 이 기존의 시장에서는 시장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승 종목 수가 오히려 조금 부족했거든요. 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시장의 빠짐에 따라서 이 오히려 내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도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이는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상승보는 대형주 위주의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강했던 대형주 위주의 물량들이 이 사실상 조금 차익 실현 물량도 그렇고 양도세 물량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왔던 매물들이 다시 중소형주들로 좀 돌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마감이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할 만한 수준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리와 달러 이 두 가지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이어짐에 따라 매수세가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냈고요. 특히 외국인이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도 강하게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좀 만들어내다 주다 보니까 사실상 증시의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주 그리고 로봇주, 반도체 이런 일부 대형주가 약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조금 더 눌리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죠. 보시면 대표적인 최근에 강했던 업종들이잖아요. 제약주나 로봇 그리고 이 반도체 등은 최근에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늘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조금 더 보신다면 그동안 코스피는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나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면 아쉬운 건 그래도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의 자금이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제한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이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 자체는 강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반도체 업종 안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던 것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강세, 전일 이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그렇고 뭐 리비안도 그렇고 전기차 업종에 있는 주요 전기 완성차 업체들이 있죠. 근데 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훈풍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국내 증시도 2차 전지 위주의 강세가 좀 강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로봇주, 제약주가 오늘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에는 이 로봇주도 그렇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이 최근에 폐렴이나 뭐 비만 치료제, 이 의료 AI 관련주도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다면 이 최근에 강세가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시점이 됐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락이 오늘 좀 이어졌던 것이고 특히나 양도세 물량 때문에 제한적인 예탁금 영향도 역시나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특히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좀 갱신해 나가는 등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이 분위기가 충분히 전이될 만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도 꾸준하게 자주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생각보다 너무 지지부진하다 또 이렇게 막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의 반등함에 따라서 먼저 주도 업종으로 차지할 만한 그런 테마들을 빨리 체크를 해서 그런 종목들을 추려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익을 또 챙겨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교육과 함께 제 종목 선정 꾸준하게 같이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시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까지 바로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저 좀 약화되고 있었는데, 그 마음 다시 한번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이 꺾이더라도 빅스경찰관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빅스경찰관이 우리를 지금 빠른 수익의 길로 제대로 인도해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들 보고 계신데요. 정말 못 돼도 두 자릿수 수익 챙겨가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들이 오래 기다려서 챙겨가냐? 아니죠.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일에 수익 실현한 종목들도 있고요. 3거래일 만에 수익 실현하고 아니면 일주일 전후로 해서 수익 다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종목별로 전략은 다 따로 챙겨가야 되겠죠. 지금 수익 최상단에 이름 올려놓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세 제대로 따라가면서 100%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주 정도 걸렸어요. 이런 수익들 여러분들도 지금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신다면 다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니까요. 이제 더 이상 비밀수사회의 나중에 들어가야지 하지 마시고요.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오겠다라는 건 나는 수익 필요 없다.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수익 챙겨 가셔야죠.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나갔었던 게 있긴 한데 지금 워낙에 반도체주의 시간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나 지금이라도 반도체주 챙겨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빅스경찰관이 또 누굽니까? 반도체 종목 딱 주시면서 지금 새롭게 저 표 안에 들어간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경찰관님 네. 어떤 종목이었죠? 지난주에 이 사실 종목 리뷰도 종목 리뷰지만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테마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자, 그때 당시에 그 핫했던 테마 그 주에 핫했던 테마를 제가 NFT를 가지고 왔었고, 자, 그 다음 주에 움직일 테마는 반도체를 갖고 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크릿 종목도 역시나 이 시장이 하락할 거에 대비한 제약주로 준비를 해드렸었죠. 자, 이 전반적인 테마의 선정부터 본다면은 이번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에 따른 전략과 종목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보인다, 그럼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안 그래도 강했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제약주, 만약에 FOMC가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다라면은 이 제약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전략을 놓고 우리가 종목들을 구성을 한 건데, 자,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점점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가 조금 더 날개를 달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테마까지 형성이 되면서 반도체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냐, 화면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때 당시 딱 이 자리에서 자, 우리 시장이 상승한다면 반도체 바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좋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에 특징주들을 살펴보고 자, 여러분들께 유력 상승 종목 후발주로 제가 챙겨 드렸어요. 12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차트, 자, 지금 정확하게 딱 보시면 이 종목 자체의 이름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차트 위치 기억해 보시면, 자, 이 차트예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날짜의 기준으로 차트를 갖고 온 건데, 3거래일 만에 진입하자마자 3거래일 만에 약 2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지금 정확하게 뒤로 페이지를 넘기면 정확하게 뒤에 윗꼬리가 달렸지만 장대 항공이 나왔죠. 자, 제가 그때 당시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전반적으로 길게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지만 최근에 지지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충분히 들어올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재료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트의 위치까지 분석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들어갔던 것이고, 지금 이때 당시 빨간색 양봉 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날입니다. 그 다음날 저희가 시초가에 진입하자마자 음봉이 나왔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진입하자마자 한 1% 내지 2% 정도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2%만 손실 보고 나올 종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까지의 정확하게 슈팅이 나와 주었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이 눌림목 조정 구간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워낙 강한 수급이 동반됐다 보니까 이 수급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난주 금요일 날 노란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지금 이때 당시 시초가에 들어갔거든요. 시초가에 진입하자마자 자, 어느 정도 좀 하락세가 나옵니다. 하락세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바로 어느 정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 다음 날 정확하게 추가 상승까지 나오게 되면서 3거래일 만에 27%의 수익을 또 우리에게 갖다 줬습니다. 자, 지금 매수 타점도 보시면 자, 이 종목에 대한 재료의 설명 그리고 매수 전략도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는 모습이죠. 자, 그때 당시에 5,200원 아래 시초가에서 제가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때 당시에 진입 시점부터 어떻게 됐냐? 보시면 이때 당시에 같이 진입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의 인증 사진들이에요. 정확하게 13일까지의 수익을 챙겨 보시고 이 노란톡방에 인증 사진까지 남겨주신 건데, 자, 보시면 거의 고점 부분까지 다 올라가서 매도까지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다 끝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노란톡방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잔여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어떤 뜻이겠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그 이상의 고점도 확실하게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도 역시나 이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도 반도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도체 움직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어. 그럼 다음 주에 이 반도체만 움직인다면 또 다음 주에도 수익을 보기가 어렵겠죠. 자, 다음 주에는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지금 앞으로 해드릴 반도체 후발주 설명도 같이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수익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양질의 정보 받아보시는지 지금 방금 설명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우리가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잖아요. 늘 항상 나는 이번에 전략 매도다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은 아니었는데 라는 걸 꼭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떤 정도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정말 이렇게 수익 내기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런 수익들을 지금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못돼도 두 자릿수 수익을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런 수익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신다면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송 화면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채로 가까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요.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밀수사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요. 노란톡에서 직접 주식 특수본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시간 중에만 저희가 이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고 노란톡방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아가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회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수사.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테마부터 파헤쳐 볼 텐데요. 이번 주는 뭐니 해도 반도체였습니다. 이제 정말 반도체의 시간이 왔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HBM이었는데 제가 이제 겨우 HBM 공부를 끝냈다 했더니 HBM의 후속 기술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 제대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경찰관님. 네.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저 이제 겨우 맞습니다. 공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새롭게 나오는 건 CXL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 공부해야 되는지 수사해 주시죠. 사실 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세분화 테마로 나뉘어지는 이유를 먼저 좀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이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반도체가 이 증시에 좋다 주도 업종이다 하다
하더라도 이 사실상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세분화된 앞으로 미래 기술에 대해서 관련주들로 이 차출이 되는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반도체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세분화가 되었었다면은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HBM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반도체에 대한 세분화 테마가 하나 또 있었죠. 온 디바이스 A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온 디바이스 A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게 생겼어요. 바로 최근에 생긴 건데 CXL이라는 이 신기술이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이슈로 또 이렇게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건지 체크가 필요하겠죠. 이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의 이 시장 자체의 진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XL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그리고 기업들을 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서 부각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자 HBM과 온 디바이스 A에 이어서 반도체 신규 테마라는 점,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신규 테마들이 또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테마의 순환매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아마 지난주 제 방송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테마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기술, 우리가 모르는 기술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 테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후발주에도 제가 반도체 후발주로 장비 관련주 가지고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서플러스 글로벌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장비 테마에도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CXL이라는 세분화 테마 안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반도체 너무나도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접근이 조금 어려웠잖아요. 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들 좋아 보이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 선뜻 손을 내밀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업종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세분화 테마로 이 조그마한 테마가 따로 또 차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안에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 CXL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반도체 안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 공략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 CXL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존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지원과 속도 저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입을 좀 더듬고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설정이었나요? 일부러 더듬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로 최근에 CXL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다음 주에도 반도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반도체의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일정이 하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 다음 주 19일 날 이 이벤트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더라도 적어도 그때 당시만큼은 탄력적으로 한번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CXL의 특징주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이번 주 수요일일 겁니다. 이때 당시 급격하게 이 CXL의 테마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먼저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은 오킨스 전자였어요. 이 DDR5 메모리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굉장히 차트상 이런 종목들은 손을 가기가 좀 어려웠던 차트예요. 가만히 있다가 특히 이 수급적인 부분상 이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눌림목을 주더라도 손을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략하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 오킨스 전자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모습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특히나 갭을 좀 메우려는 모습을 좀 만들어냈으나 하필이면 저항대에 부딪혀서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되는 흐름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지켜보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종목 특징주로 보자면은 코리아 서큐트를 좀 볼게요. 이 코리아 서큐트 차트 자체를 좀 본다면 아까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었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약간 차트 형태가 조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중앙에 이 쌍바닥을 좀 형성해 놓고 나서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좀 만들어냈었잖아요. 이 코리아 서큐트도 비슷한 흐름을 좀 만들어냈어요. 어느 정도 바닥에서 다중바닥을 좀 형성해 놓고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돌파 구간에서
정확하게 수급 이동만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그 다음 저항 때까지는 끌어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정확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아무래도 저항대에 대한 그런 이 리스크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는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키스 전자는 선뜻 손이 가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 부대장주인 코리아 서키트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여기에 대한 이 CXL에 대한 재료를 충분하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의 흐름도 무난하게 우상향 추세로 이어나가려는 흐름이 지금 차트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조금씩 진입을 조금 해보신다면은 이 나쁜 수익률을 어느 정도의 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런 종목도 장중에 정확하게 타점을 좀 받아 보시려면은 제가 지금 이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잡아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노란톡방에 오신다면 이 코리아 서키트도 우리가 후발주를 한 번쯤 같이 공략해볼 만한 그런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이 코리아 서키트는 좀 기다려야 된다면 유력 상승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종목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여기 이 관련 테마에 껴있을 줄은 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종목은 우리가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이 반도체랑 좀 약간 너무나도 거리감이 좀 먼 종목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CXL 이 종속회사 지엔텍 벤처투자가 CXL 이 페미리스 스타트업의 파네시아에 투자를 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움직임이 반도체 때문에 보여줬던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윗꼬리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윗꼬리들은 결국엔 매물대의 소화를 해석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수급량들은 쉽게 빠져나간 흐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충분하게 그 이상의 상승, 제가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인 7,000원에서 7,500원대까지의 상승이 좀 무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노란톡방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전략과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오르스 테크놀로지의 뒤를 이을 반도체 후발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오셔서 이 해당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로 단 3거래일 만에 30%에 육박하는 수익 챙겨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수익 챙겨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희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내미는 이 기회의 손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수사를 다 끝내놨거든요.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익 어느 정도로 또 분할 매도하고 또 남은 종목으로 얼만큼 이 남은 수량으로 얼마만큼 끌어갈지 저희가 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비밀수사회의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화면 통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계속 하단에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 저희가 반도체 체크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저희랑 같이 좀 수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테마 어떤 건지 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테마를 선정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내가 지난주 방송을 하고 있는 건가 이번 주 방송을 하고 있는 건가 살짝 헷갈려요. 뭐 지난주에 이게 좀 말장난이긴 한데 지난주에 분명히 STO랑 반도체를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STO랑 NFT가 말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니까요. 네. 결국은, 네. 이거 지금 약간 조금 직무를 내려두신 게 아닌가. 그런가. 근데 제가 항상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정말로 움직여요. 이슈를 갈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상승폭을 만들어내는 하긴 종목들입니다. 그쯤 맞아요. 맞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STO로도 지금 뭐 STO가 결국 NFT 관련주인데 우리가 네. 여기서 지금 수익을 봤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수익 이미지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상 제가 지난주에 그때 당시 NFT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STO 관련주들만
무려 5개였어요. 5개. 맞아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갤럭시 SM이나 K옥션 그리고 이 아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점 다 잡아드렸고 대장주들을 직접 함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테마에 대해서 흐름을 어느 정도 몸에 익혀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만한 지금 이 STO 관련주들을 이렇게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좀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STO 관련주들은 그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상승폭이 움직이는 거고 테마 자체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테마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는 쉽게 사그라들기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만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체로 다 같이 빠지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STO 지난주까지 분명히 초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는 다 함께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반적으로 함께 조정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주들의 차트를 본다면은 어느 정도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위로 향하려는 이 양봉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정 구간에서 지지까지 다 받아놓고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다음 주에 여기서 조그마한 이슈가 하나라도 나와준다면 단기적인 슈팅이라도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일정 자체로 인해서 다음 주 쭉 상승이 이어질지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다음 주에 심심한 장이라도 우리가 이런 이슈들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챙겨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STO랑 NFT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NFT를 STO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만큼 시장을 개화시킨다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ST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STO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대표적으로 머니트리나 SM 그리고 서울옥션, K옥션 이런 대장주들 이미 다 너무 많이 올랐죠. 올랐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STO가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NFT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NFT 관련주도 우리가 충분히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NFT 관련주들은 거의 올라오지 못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발주 상대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도 돼요. 자, 그래서 어떠한 이슈들로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화면상 같이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집중수다 테마. 그래서 결론은 NFT예요. 자, 그 결론은 NFT인데 자, 차주 미술품 조각투자가 첫 청약을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금융당국의 정정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최초로 미술품의 조각투자에 대한 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는 결국엔 금융당국에서 조각 투자 자체도 증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 NFT도 그렇고 조각 투자 자체도 그렇고 이 처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21년도에 아마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겁니다. 조각 투자 같은 얘기도.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좀 되게 얘기가 공론화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그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이런 증권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투자하기도 손이 가지 않았던 그런 분류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본격적으로 너 이거 이제 증권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한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해당 조치 이후에 첫 승인 대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NFT의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시장 자체로만 본다면 STO 자체가 너무나도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선뜻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후발주로 NFT를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움직였던 종목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같이 먼저 살펴볼 건데 이 종목은 STO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NFT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13,000원대에서 분명히 진입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걱정이 말이 아니었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정말로 끝이 난 게 아닐까. 자, 이 종목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STO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 혹시라도 갖고 있거나 중간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거의 뭐 매수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걱정이 돼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떨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 해당 종목들 제가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분석 노란톡방에서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서울옥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SM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아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어찌됐든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종목이죠. 특히나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 자리로도 좀 나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좀 돌려주는 모습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대장주였지만 지금으로서는 후발주로도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STO나 NFT 관련주가 하나라도 없다, 공략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나중에 시장의 상황을 보고 STO 관련주들의 상황을 보고 한번 좀 자리를 좀 잡아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다 올라갔던 종목들 지금 봐서 뭐하냐?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후발주도 챙겨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사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1차로 같이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아까 전에 이 방송을 꾸준하게 유심히 잘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 수익률 표에도 나와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일로 단타로 우리가 10%의 수익을 챙겨봤다면 지금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의 상승은 수급이 다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수급 주체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 1차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1차적으로 이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파하는 흐름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에서 이 차트상 이때 당시에 돌파가 나오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 흐름이 좀 받쳐준다면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급등세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로 못 잡을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을 때 미리 잡아야겠죠. 자, 어떻게 보면 대시세를 형성해 줄 수 있는 NFT 후발주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안에서 가이드와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직무유기가 아니라 정말 수익 볼 수 있어서 가져왔다라고 우리 빅스 경찰관님이 정말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뭐 수익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 다른 종목들 혹시라도 좀 걱정되시는 분들 다 비밀 수사회의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비밀 수사회의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STO 관련주들이 워낙에 뭐 많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다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해결책까지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 유력 상승 종목 오늘은 사실 힌트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왠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 어쨌거나 어느 시점에 우리가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를 이익 실현하고 나올 건지 이런 상세한 전략들일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확실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계속 보여드리는 게 저는 좀 불안해요. 여기서 지금 힌트 다 챙겨가실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자, 지금 이만큼의 수익 또 한 번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의 수익도 너무 대단하지만 이제 여기에 새롭게 또 추가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마지막에 주인공 등장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빅스 경찰관이 요 마지막에 드리는 종목들이 최근에 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챙겨 오셨을지 궁금한데 자, 빅스 경찰관님 최근에 수익도 수익인데 마지막에 늘 항상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가요? 오늘은 힌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힌트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콘텐츠 테마에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최근에 또 막 영화들이 핫한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그 서울의 봄이었나요? 네.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지난주에 봤어요. 재밌으셨나요? 저 울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서 봤거든요. 저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곧 있으면 1000만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있기 네. 때문에 저는 1000만 영화를 찍으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때까지 묵혀두시는 네, 거예요? 그때까지는 묵혀두려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또 700만을 찍자마자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영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1000만 영화를 찍었을 때 얼마나 또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기쁨을 좀 그러면 누려보려고. 오늘의 이 종목은 서울의 봄 관련주인 건가요? 아니요. 서울의 봄의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나올 영화, 신규 영화에 대해서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네요. 이 힌트가 좀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얻어가지 못하실 겁니다. 네. 자, 이 1000만을 향해 달려간다.
서울해봄 이 주말 동안 900만을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이 관객 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1000만 영화가 좀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 사실상 1000만 영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자, 이번에 이 서울해봄이 주말 동안 900만을 도전을 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문제가 걸릴 뿐이지 사실상 1000만 영화가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기대감이 좀 부푼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련주들 한 차례 강세를 또 보여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해봄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 다음 주에 이제 하나가 더 개봉이 돼요. 많은 분들이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죠. 위인이신데 이 노량 이순신 장군의 이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가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 노량이라는 영화 자체가 다음 주에 개봉이 될 예정인데 자, 사전 예매만 벌써 10만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자, 명량 그리고 서울해봄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해요. 지금 서울해봄은 그만큼 빠르진 않았는데 900만, 1000만을 향해 가고 있고 노량도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명량이나 이런 것들 이순신 장군님의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것들을 좀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다들 재밌고 관객 수도 진짜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이 영화나 방송 콘텐츠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예요. 말 그대로 영화에서는 영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의 계열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배급사도 있고 투자사도 있겠죠. 근데 이 기업은 투자사에 가까워요. 투자사에. 자, 그럼 말 그대로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영화가 만약에 정말로 잘 돼서 1000만도 찍고 그 이상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만한 수혜를 어디서 받겠죠? 투자사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업은 노량뿐만 아니에요. 서울해봄도 투자를 했던 기업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거 관련주 맞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해봄 관련주로 친다면은 이미 1000만을 찍는다고 하는데 관련주들의 움직임 생각보다 좀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보시면은 지속해서 1년 동안 내리기만 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서야 저점 10월 달에 저점을 한번 찍어내고 나서 자, 그때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수급 이동만 되면서 조금씩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잡아먹는 흐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단계적으로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급이 쉽게 꺾이지 않는 뿐더러 저점이 조금씩 눌림목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121선까지 중기 이평선까지 좀 돌파를 완료를 해줬고 여기에 대한 지지 구간이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상의 수익을 노린다면 그 다음 이평선 자, 보이시면 갈색선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241선인데 이때까지의 저항선을 작용을 한다면 2만 원대까지의 상승이 무난하게 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그만큼 서울해봄도 그렇고 노량도 그렇고 둘 다 영화 관객 수가 그만큼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다 동시에 투자한 이 기업은 그만큼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보면 25,000원과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 지금 16,000원에서 기대 수익률을 따져보면 80%, 100%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얼마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 잡아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바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공개수배 포착주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콘텐츠 관련주 내에서도 영화 투자에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요. 그런데 지금 차트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히트한 영화들의 손을 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지 않았네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엄청 히트한 드라마들 나왔을 때 뭐 우투더 영투더 우영우 관련주들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고 또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지금 뭐 장르는 다릅니다. 영화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제대로 된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뭐 1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2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연말에 좀 제대로 된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랑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거
어느 타점에 진입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건지 상세한 전략들 저희가 비밀수사회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비밀수사회의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못돼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리스트 안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종목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런 수익들 챙겨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으로라도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세요.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참여하실 수 없으니까요. 하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저희랑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지만요. 다음 주에도 저희들의 회의는 계속됩니다. 탕탕탕!